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너무 하이텐션인가요? 너무 지금 이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첫 좀. 영상이잖아요. 네. 예쁘게 나오고 싶어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어떤 궁금한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 네. 같은데 한번 여기서. 이번 주제는요. 한마디로 소장님 네. 오른다면서요. 네. 근데 사지 말라고요? 예, 사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당황하시면 안 되지. 소장님. 아니, 그러니까 괜찮다니까요. 네. 소장님. 네. 집값 오른다면서 사지 말라고요? 그게 네. 말입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아니 아니, 뭔가 불만이 있으신가? 지금 집값 오르면 네. 솔직히 내 집 마련이면 솔직히 한 1, 2년 살고서 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잠깐 오를 때 좀 기쁘다가 떨어져도 예, 예. 아파트 가격을 보면 크게 보면 우상향이니까 네, 네. 결과적으로는 돈을 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왜 사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 네. 다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전체 아파트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은 떨어지는 거 그냥 감내하고 사라.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냐. 네, 이제 기회가 안 올 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사가지고 버텨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평균치의 오류예요. 평균치의 오류요? 네. 그게 뭐죠? 지금 서울 아파트에 소형과 대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소형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죠. 네. 그래서 소형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형은 올라가도 찔끔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예 안 올라가는 아파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격을 합쳐서 평균치를 내보면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소형과 대형의 평균치 오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파트를 사지 말라는 이유가 되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을 사게 된다면 네. 지금 만약에 집을 산다면 어떤 평형대의 아파트를 살 것 같아요? 평형대는 돈에 맞춰서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뭘 살 것 같아요? 최대한 넓었으면 좋겠지만 네. 적은 평이 될 것 같아요. 소형을 사실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마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은 소형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형과 대형의 인기가 다음 사이클, 하락을 하고 나서 다음 사이클이 되면 이 소형과 대형의 인기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이해하시려면 일단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셔야 되는데 네. 과거에 2007년의 이전의 사이클에서는 대형이 인기가 좋았어요. 그렇죠? 네. 네, 대형이 엄청 인기가 좋고 그때는 소형은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형이 인기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분양을 할 때 대형만 분양을 해요. 네, 소형은 안 팔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굳이 소형을 애써서 분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팔리는 물건을 분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분양하는 거는 그 시기에 인기 있는 평형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해력이 엄청 높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인기 있는 평형대만 분양가를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누적이 되면 이제 그 평형대만 공급 초과가 돼요. 초과 공급 상태가 되고 반대에 있는 평형대는 희소 가치가 높아지죠. 네. 그러면서 이게 하락하면 다음 사이클이 되면 그때에 희소했던 아파트가 다시 인기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에서는 소형이 인기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소형이 인기가 좋지만 지금까지 소형이 인기가 좋을 때의 분양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대형 평형은 지금 건설사들이 아예 분양을 안 하고 있어요. 소형 위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형 평형이 아예 없는 현장들도 있어요. 20평형대, 30평형대 이걸로 끝이에요. 40평형대는 구색 맞추기 식으로 찔끔 넣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분양이 거의 10년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소형 평형이 인기가 좋으니까 소형 평형이 초과 공급 상태라고 여겨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미 거의 초과 공급 상태에 돼 있고 신축 대형 평형은 정말 희소 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자, 하락을 맞이하게 되면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의 핵심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심리가 변하게 됩니다. 뭐냐면 전세하고 미분양이거든요. 네. 자, 전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면은 전세는 떨어질 때 이 하락 지지선 역할을 하게 돼요. 전세가 밑으로는 매매가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럴 때 잘 보시면 소형은 많이 올라갔어요. 네. 많이 올라가고 전세가는 그 매매가 오름폭을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많이 벌어져서 지금은 소형 같은 경우 인기 있는 아파트들은 50%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전세가와 매매가 갭이 50% 이렇게 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갭이 많이 벌어져 있고 대형 같은 경우는 덜 올랐잖아요. 네. 덜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와 매매가 갭이 굉장히 작은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 소형은 떨어질 폭이 크죠. 전세가와 매매가 갭이 크니까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만날 때까지 떨어져야 되니까 폭이 큽니다. 근데 대형은 이렇게 있죠. 네. 떨어지다 바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네. 네. 다음 상승기에서는 소형보다 대형이 좀 더 빠른 시기에 상승을 한다는 말로 이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은 일단 전세가를 빨리 만나서 네. 버티게 되죠. 그리고 소형은 계속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때 미분양이 이제 중요한데, 네. 자, 여러분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 네. 서울의 미분양이 어떤 평형대가 많이 생길까요? 지금이요? 네. 지금은 소형이 인기가 많으니까 네. 대형 평형이 더 미분양이 많지 않을까요? 분명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건설사들이 대형 평형은 거의 분양을 안 한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많이 분양하는 쪽에서 결국에는 미분양이 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평형대, 30평형대 분양하는 현장에서 대형 평형이 미분양이 날 수 있나요? 아니요, 없죠. 네, 없잖아요. 아예 분양을 안 하니까. 네네네. 분양을 하더라도 10% 정도 뭐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형 평형은 이때 미분양이 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네. 소형 평형이 미분양이 나게 됩니다.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상상을 해야 되는데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앞으로 미분양이 생기게 되면 소형 평형이 미분양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이 생긴 뒤에도 계속 분양은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미분양은 소형 평형이 적체가 되고 네. 대형 평형은 거의 없는 상태가 돼요. 네. 그럼 아까 얘기했던 전세의 상황하고 이 미분양하고 같은 상황을 접목시켜 보면 소형은 오랜 기간 떨어지고 있는데 네. 미분양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형은 찔끔 떨어지고 네. 버티고 있는데 미분양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락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 대형은 이제 전세가를 찍고 올라가고 이 올라가는 상황을 막을 만한 요인이 거의 없어요. 미분양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소형은 이때 계속 떨어지고 있고 미분양도 적체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대형으로 사람들한테 인기가 전환이 되는데 이때에 또 부각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형 평형이 그동안 희소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희소 가치가 이제 부각이 됩니다. 이때. 너무 신기한데요, 네. 진짜?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의 이제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또 있어요. 뭐죠? 지금 보면 소형 평형이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꾸역꾸역 좁은 집에서 꾸역꾸역 맞춰 살았거든요. 미니멀 라이프를 살았죠. 제가 보면 어떨 때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막 4식구, 5식구가 30평형대에 꾸역꾸역 막 들어가서 네. 좁은 집에서 막 살고 있어요. 네네. 이게 지금 욕구 불만이죠. 지금 엄청 좁은 집에 살면서 큰 집에 살고 싶다. 이런 욕구 불만이 엄청 내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소형 평형이 인기 좋았을 때는 이 욕구 불만을 내세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형 평형을 사게 되면 집값이 안 올라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평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 사는 거예요. 그럼 소장님 말씀은 대형이 좋지만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심리 때문에 사람들은 안 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 하고 다음에 대형이 인기가 좋으면 억눌렸던 욕구가 이때 폭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대형으로 매기가 쫙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사이클이 바뀔 때마다 네. 선호하는 평형이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자, 지금 아까 이제 제가 무슨 평형대를 살 것인가를 여쭤봤었잖아요. 네. 분명히 거의 소형 평형을 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네. 그 소형 평형을 사서 잠깐 올라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바로 하락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다른 영상에서 드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하락을 지난 다음에 다시 우상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네. 이제 문의를 하셨던 거잖아요. 여기에서 결론이 뭐냐? 안 올라가요. 아니 그래도 대형 평형이 이렇게 올라가면 네. 소형 좀 챙겨줘야 되지 않나요? 소형도 끌고 올라가야 되지 굳이 않나요? 챙겨줘야 됩니까? 네? 네. 이게 또 이 부분이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평형이 인기 좋아서 올라갈 때 갭 차이가 많이 나는 물건이 따라 올라갈 거다라고 네네.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냉정한데요? 너무? 네. 이게 2007년 이전에도 있었는데 대형 평형 인기가 엄청 좋았을 때 소형 평형은 진짜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이제 갭매꾸기 할 때도 됐다라고 해서 소형 평형을 막 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안 올라가요. 아무도 안 사요. 그러니까 샀다가 올라갈 거 기대하고 샀다가 안 올라가니까 다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기도 하고. 지금도 보시면 소형 평형이 인기 좋을 때 다른 인기 없는 아파트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갭매꾸기가 되려면 소형 평형 막 인기가 올라갈 때 인기 없는 아파트들 얘네들도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잘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떨어지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무조건 갭매꾸기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러고요. 그나마 자 보시면 지금은 소형이 올라갈 때 대형은 그 위에 있어요. 네. 그래서 밀려서라도 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대형이 인기 좋을 때는 소형은 밑에 있단 말이에요. 네. 밑에 있는 건 철저하게 소외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지금 무리해서 집을 사서 네. 힘들게 버텨도 좋은 날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락할 때 대출 이자 갚아가면서 네. 힘들게 어렵게 버텼는데 네. 그 버티는 것은 뭐냐면 희망이거든요. 올라갈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어서 버티는데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 평균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도 요즘 막 집값 올라가는 거 보면 정말 조바심이 났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같이 막차에 타야 되지 않나. 되게 조바심이 났는데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흔들리면 안 되지. 약간 이렇게 딱 마음을 곧잡게 되네요. 잠깐. 네. 그게 이제 사실 제가 바라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될 게 사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이것이 바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게 있었어라는 호기심을 가질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제 영상도 막 찾아보고 하실 겁니다. 네. 소형에서 대형으로 전환되는 영상을 제가 올린 게 있거든요. 네. 그 영상을 뒤에다가 여긴가요? 링크 나중에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떠요. 이렇게 끝나고 네. 제 영상 끝나고 네네. 나면 영상 두 개가 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형에서 소형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거 클릭해서 보시고 네.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모르고 자꾸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말로 이렇게 자극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사실 그런 분들의 말은 안 듣고 정확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그를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네. 해야 되는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접하게 되면 네. 나중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것을 강조드리면서 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가 끝이 없네요. 언제쯤 공부를 안 하게 될지. 사실 공부가 끝이 없다기보다는 지금까지는 네. 잘못된 공부를 해오신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이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분이 저는 한 분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최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이제 접하고 제 책을 읽고 이렇게 되면 사실 쉽게 공부할 수 있는데 그런 제대로 된 걸 알려주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그 지식을 전달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가면 이게 자꾸 바뀌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는 어렵구나 이렇게 여기는 네. 겁니다. 해도 네. 끝이 없는 것 같고 해도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부를 하면은 쉬운데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공부를 전달해 주는 분이 사실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제대로 하면 될까요? 사실 제 책을 읽고 네. 제 영상 보시고 하면 네. 그걸로 끝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주제 처음 같이 네.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저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예. 생각보다 잘 하셨고 저도 이제 그동안 제가 영상 혼자 찍으면서 네. 구독자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되고 막히는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어떨 때는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때도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딱 집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니까 네. 저도 얘기하기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저도 처음이라 되게 많이 떨리고 좀 어색하고 그랬는데 옆에서 잘 이끌어 주셔서 그래도 첫 영상 잘 찍은 것 같습니다. 예.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드리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번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